자, 반갑습니다. 예, 이제 중급 교재인데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를 좀 고급 교재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타이틀과 그 다음에 짤막한 C 구절을 연동해서 쓰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문장을 주로 짧은 문장을 주로 썼죠. 근데 이번에는 그 아주 강력한 조형미를 낼 수 있는 어떤 타이틀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짧은 C 구절을 연동해 갖고 이렇게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쓰는 어떤 그런 감성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하루에 시 한 편 해갖고 세계 명시 365입니다. 365일 동안 한 편씩 읽어라.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는 것은 또 마음에 어떤 굉장히 정서적 안정과 또 행복을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어떤 타이틀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그 문장을 한번 타이틀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타이틀 쓰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뭘 눌러도 자제가 안 되는 시네요.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꽉 눌렀습니다. 이제 화가 날 날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라는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를 타이틀을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타이틀을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편에서 배운 것처럼 좀 이따 전화해 주세요. 자, 젊은 보험 다시 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젊은 시인에 되게 중요하고 젊은 시인. 그래서 젊은 시인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젊은 시인 한자 젊은 시인 이렇게 젊은 시인만 가지고도 이 붓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붓이 자유로운 부분들 그러니까 질서와 자유로움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붓이 가지고 있는 조용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주는 이렇게 돼 있죠. 시인에게 주는 충고. 시인에게를 여기다 쓰고 충고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인에게 주는 좀 울었어요.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는 이렇게 주는 젊은 시인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충고 이렇게 됐습니다. 충고 이게 시 제목입니다. 이게 충고 여기서
같이 갑니다. 이렇게. 충고 하겠습니다. 젊은 신에게 주는 충고 하겠습니다. 이게 타이틀을 쓸 때는 그 어떤 조형미를 만들어내는 데는 보세요. 조형미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가는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가는 선들, 그 다음에 굵은 선들, 중간 선들, 이게 지금 5단계가 다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절제된 선들 사이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선들이 이렇게 쭉 가지면 전체가 다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전부 다 거칠게 하기엔 다 전부 다 죽겠죠. 그리고 미끈하게 전부 다 절제된 선이면 이제 그 안에는 지루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함이 없을 정도의 어떤 표현,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자, 마음속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은 얘가 이제 젊은, 내가 여기 쭉 왔죠? 예, 쭉 왔어요. 이렇게 쭉 왔는데, 젊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젊은. 그러니까 얘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쫙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게. 마음 속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풀리지 않는, 이렇게 했어요. 풀리지 않는. 얘를 살리기란 방법인데, 풀리지 않는. 이렇게 갔죠? 예, 이렇게 와요. 천천히 와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읍은 얘는 두껍고 얘는 좀 얇아야 돼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같이 가주죠. 그래서 치고 들어가죠. 맞춰요. 줄을 맞춰버리는 거야.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중요해요. 여기다 맞춰야 돼. 이렇게. 히읗은 안, 이렇게 히읗을 밑으로 빼야 돼요. 않는, 그죠? 마음속에 않는, 이렇게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됐어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모든 문제를 좀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글씨 크기를 또 다양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 보세요. 줄을 맞추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얘를 내려요. 내리되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왔어. 뭐든 이렇게 맞추면 나름대로 변화가 있는데 규칙이 들어가지. 그죠? 네,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문제들에 대해 정성껏 쓰잖아요. 제가 정성껏. 문제들, 그죠? 문제들에 대해 네. 대해까지 이제 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인내를 가져라. 인내를 가져라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인내는 가져라는 좀 크게 써서 얘가 한 덩어리 갖고 되겠습니다. 인내를 가져라. 수고했습니다. 여기다 맞추면 돼요. 이 라인에다 맞춰서
이렇게 하죠.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인내, 인내, 인내를 예, 가져라. 내리세요. 예, 내려서 찍습니다. 왜 내린지 알려드릴게요. 리을이 타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쓰냐? 2022 공간에다가 치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 마음속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져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들을 계속 구상을 하셔야 돼요. 구상하지 않으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찍죠. 줄을 맞춰서 질서를 만드는 것을 습관화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젊은 시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져라.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해서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제목 타이틀이 이제 중심이 돼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 타이틀 주인공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나머지 본문들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쭉 보시면 굵기, 크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오밀조밀해 갖고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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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갖췄지요. 그 안에서도 여기서 주인공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문장에서 내가 주인공을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변화들을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썼습니다. 자, 굉장히 예. 청란 노동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타이틀과 함께하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로 시인이죠. 예, 엄청난 시인인데 예, 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여기서 이제 이 타이틀을 멋지게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타이틀을 멋지게 쓰는 방법. 이게 이제 벌써 과정 자체가 예?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설레겠어요.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그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대를 그대를 자, 그대를 같은 거지만 이 안에서 변화를 주고요. 글씨 크기에 대한 변화를 주고요. 얘랑 이걸 딱 맞추는데 굵은 선, 가는 선 이렇게 변화를 또 한번 줘.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써요. 만나를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씁니다. 같이 맞추자고요. 그래서 여기 쭉 맞춰요. 쭉 왔죠? 예, 이렇게 와서 예, 나 로
만나러 이렇게 딱 맞습니다. 만나러. 그 다음에 가는 길 이렇게 있어요. 가는 길. 가는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이렇게 해서 이 종이가 예, 살짝 울었어요. 가는 길 있습니다. 길을 여기서 크게 씁니다. 이렇게. 얘가 중요하죠. 꾹 눌러가지고요. 힘있게 한번 써봅니다. 그대를 만나는 게 타이틀을 만약에 책 제목이 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붓이 가는 선과 길에 대한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러 가는 길. 탁오로지요. 예. 탁오로 시인을 탁오로. 탁오로는 원래 안 썼는데 이제 탁오로 시인인데 탁오로라고 쓸까요? 나중에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 약속한 그것으로 나홀로 만나러 가는 길. 새들은 노래하지 않고 바람 한 점 없고 거리의 집들은 묵묵히 서 있을 뿐 내 발걸음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으로 발코니에 앉아 이게 쭉 나왔는데 사랑하는 그대의 옷이여 내 곁에 앉으면 내 온몸은 마냥 떨기만 하고 내 눈은 감기고 밤은 곧 어두워집니다. 바람이 살포시 촛불을 꺼버립니다. 구름이 별을 가리며 장막을 들이웁니다. 내 마음속 보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추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 안에 보면 사실 내 마음속 보석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추겠어요? 왜? 그대를 가는 길이 설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설레림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설레림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레겠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혹시 왼수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보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런 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속 네, 이렇게 쭉 갔습니다. 예. 네. 예, 계속 묻어나요. 네. 내 마음속. 이게 작게, 내 마음속 작게. 보석이 있어요. 보석. 자, 보석을 써보겠습니다. 보석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반복된 거죠.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반짝. 반짝. 그래서 내려서 놓습니다. 반짝반짝. 내려서 같이 씁니다.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 그 다음에 빛납니다. 알겠지? 빛납니다. 자, 빛난다. 자, 빛난다는 여기 이제 치고 들어간다. 쫙 보면 이렇게 라인에 딱 보면 여기서 딱 써야 돼. 빛납니다.
그죠? 납니다. 그죠? 예. 예. 납니다. 빛납니다. 글씨를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제 작은 글씨들이 살아요. 그쵸? 예. 어떻게 그것을 감추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쓰진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아, 글이. 예, 여러분들 시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답관을 찍기 전에, 예. 찍기 전에, 예. 자, 그래서, 예, 타고르죠. 예, 타고르시. 정말 그렇게 해서 시를 어떻게 정갈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예, 정말 시간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들어갔고요. 예, 기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찍고요. 네. 그래서 또 찍지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대를 만나가는 길. 이게 타이틀이죠. 네, 내 마음속 보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2015년 타고로시죠. 예, 총무의 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글씨를 쓰면서 야, 이거 어떻게 질서를 맞춰가면서 이걸 배울까? 이게 지금 되게 여러분들 한번 배워놓으면 상당히 그 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 이제 다른 캘리하고 완전히 틀리죠? 다른 캘리는 이런 어떤 질서가 없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다른 캘리그라퍼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고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청목 캘리그라피의 어떤 원칙,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청목 캘리그라피의 어떤 정체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아, 이건 질서를 잘 맞춰가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또 이게 수업을 어차피 계속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도, 이게 진짜 책이 다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책을 작업을 하면서 또 강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 배우면서 이런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들을 탐구하면서 또 실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사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 수업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방학 중간에 끊임없이 새롭게 써요. 왜냐하면 작년에 쓴 것은 버려요, 제가. 그리고 새롭게 또 배워가지고 더 아름다운 서체를 계속 제가 탐구해 가는 겁니다. 예. 제가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예? 얼굴이 쪽 빠졌죠? 예. 저도 이게 쓰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다는 것. 그래서 붓을 오래 잡는 사람 이길 수 없다. 붓을 오래 잡고 밥숟가락보다 더 많이 잡아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서체를 정복할 때까지 저랑 같이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분은 조미경 선배님이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